안녕하세요. 도말TV의 한동훈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많이 산 주식은 왜 떨어질까? 팩트 폭격이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뭘까요? 그 징크스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팔면 올라간다는 징크스. 또 하나는 내가 많이 사면 안 간다. 이런 이제 징크스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내가 사면 떨어지는 부분들은 당연히 내가 떨어진 자리에 샀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점에 잡았다거나 이런 경우에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게 좀 공부하다 보면 어디가 고점일지 어디서 좀 위험해질지 대충 눈에 보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 이유가 있어요. 하락하는 종목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자,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올라갈 때는 사람 심리를 잘 보세요. 주가가 사자마자 올라갔어요. 근데 사람이 만 원짜리 주식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좀 잡으려고 그랬는데 조금 분할 매수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확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때나 분할 매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분할 매수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절대 저는 그런 방법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자리가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사야 될 자리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럼 도대체 많이 사면 빠지느냐? 만약에 항공항우주나 종목을 갖다 해서 잡았습니다. 고점에 잡았겠죠? 근데 여기서 분할 매수한다 치죠. 또 잡고 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빠지는 종목이기 때문에 많이 잡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빠지니까 많이 잡히는 거예요. 분할 매수한다고 봤을 때 내가 살 기회를 다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빠지니까 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더 사고 당연히 내가 많이 살수록 많이 살 기회를 줬다는 소리는 주가가 빠지니까 많이 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거래량 없는 종목들에 내가 많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량이 없는 종목인데 하루 거래량이 10,000주밖에 안 되는데 내가 여기서 5,000주 샀다. 그 종목에 가겠냐는 거죠. 세력들에 의해서 다 포착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이 많고 풍부한 종목들은 좀 많이 사도 티가 안 나는데 거래량이 없는 종목들은 많이 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티가 확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올려줍니다. 그 다음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위치 선정이에요. 그러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됐기 때문이죠.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요. 그리고 어떨 때 바로 사야 돼요. 그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일명 이제 포복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가가 이제 올라갈 때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 때 분할 매수를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으로 횡보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분할 매수 하시면 안 돼요. 그때는 이제 한번 딱 사놓고 한 번에 내가 사고자 물량을 사고 그리고 손절가를 지키시는 거거든요. 그 단가를 가지고 내 손절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가격대에서 일단 샀기 때문에 올라가도 일단 내가 산 만큼 다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빠지면 그냥 그 가격대에서 손절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쉽게. 이게 자꾸 떨어질 때 개잡게 되면 단가가 계속 떨어지니까 그리고 계속 빠지니까 손실이 계속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 더 사게 되는 거고. 그럼 나중에 손절도 못 하게 되는 또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되겠느냐,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한 번에 산다. 그냥 사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분할 매수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야 올라갈 때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빨리 사야 물량을 잡고 그때 내가 많이 사고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분할 매수 하려고 했는데 1,000주 잡으려고 했는데 200주밖에 안 잡았어요. 그냥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러려니 또 쫓아가려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다가 날아가죠. 그래서 적게 사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많이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질 때 위치 선정이 잘못된 거죠. 떨어질 때 계속 잡아버리는 겁니다. 그럼 많이 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분할 매수하는 자리겠습니다. 분할 매수는 언제예요? 떨어지는 종목들, 바닥권에 왔을 때 그런 종목들은 하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한 번에 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샀는데 또 빠질 거 아니에요, 그죠? 사자마자 계속 빠져 내려가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배우는 게 필요한 건데 제가 얼마 전에 많은 강의를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일명 헌법선 매매라는 걸 이제 강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빨간색 선으로 제가 좀 굵게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 부분 빨간색 선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여기 빨간 선이 있는데 이게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럼 주가가 여기 이제 꺾이는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제가 옛날에 강의했습니다. 유튜브를 보시면은
강의 내용이 있어요. 그 이 밑으로 내려올 때는 뭐라고요? 분할 매수라는 겁니다. 이럴 때는 분할 매수 하시는 거예요. 왜? 주가가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속도가 붙어 있는 거죠. 간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가고자 하는 에너지가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빠질 때 사는 종목도 어떻게 돼요? 좀 더 빠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분할 매수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바닥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럼 이런 종목들을 사서 더 밀리면 더 사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바닥 치고 올라가니까 오히려 내가 많이 사고 나서 물량, 목표 수량 다 세워지고 나서 올라가기 때문에 더더욱 큰 수익이 발생하는 거죠. 자, 또 하나 예를 한번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뭐 코레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떨어질 때 샀는데 또 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분할 매수를 한다고 했는데 자꾸 어떻게 돼요? 물량이 점점 많아지겠죠. 근데 그 종목이 물량 많아지고 가면 좋은데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해서 계속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뭐라 그랬죠? 이 빨간색 선이 상승으로 바뀌는 지점을 뭐라 그랬죠? 자, 그럼 여기서 있습니다. 이런 지점에서 여기서 뚫고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분할 매수와 상관없다. 더 빠지면 더 사도 됩니다. 왜? 하락 임계치에 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가속도가 있더라도 내가 사지고 물량 다 채워지고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커지는 현상들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많이 사면 빠진다. 내가 거래량이 얼마 없는 종목을 내가 많이 산 건 아닌가. 그 거래량의 10% 이상을 내가 샀다? 이거는 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10만 주 거래되는 종목을 내가 하루에 10,000주 샀다. 또는 뭐 2, 3일날 거쳐서 10,000주를 샀다. 이거 잘 안 올라갑니다. 다 포착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가창을 보시게 되면 다 체크가 됩니다. 뭐 코레인이야 이런 종목들이 이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하루 거래량이 평균 거래로 한 400만 주가 됩니다. 그러면 10,000주, 20,000주 사도 티가 절대 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갈 때 되면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지만 뭐 거래량이 뭐 메디프로냐 이런 종목들처럼 거래량 보면 하루 거래량이 뭐 1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종목을 갖다가 10,000주 이상을 사고 이렇게 되면 어때요? 세력들에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가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점에서 잡아 나간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메디풀도 보시게 되면 자, 분할 매수해야 되겠구나. 이거 분할 매수자리죠. 이런 종목들은. 그러니까 많이 사줘도 주가가 바닥권이기 때문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이제 고점에서 잡았을 때는 많이 사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가 계속 빠져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내가 많이 사서 빠지는 게 아니라 주가가 빠지니까 많이 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르는 추세에서는 그냥 한 번에 사는 거고, 그리고 손절가를 비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횡보하는 종목인 경우에도 웬만하면 분할 매수보다는 그냥 한번 사라고 기다리고 손절가 설정하시는 거죠. 박스를 하단으로서. 그렇게 설정하니까 잘 맞을 것 같고요. 하락하는 종목은 분할 매수한다라는 부분.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지키신다면요. 그리고 하락할 때 사는 게 그냥 떨어질 때 사는 게 아니라 제 유튜브를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 보면 최저점 매수하는 방식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만 하락할 때 분할 매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계산을 때려보면 내가 떨어지는 종목이니까 내가 많이 샀구나. 자꾸 물타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분할 매수지만 위에서 떨어지는 종목, 즉 고점 치고 떨어지는 종목, 만약에 뭐 KMW다라고 하면요, 이런 고점에서 떨어지는 종목을 갖다가 사놓고 또 빠지면 분할 매수한다 해서 저점 매수 계속 한다. 그럼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위치 선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이 사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계속 빠지니까 또 살 기회를 주고 또 살 기회를 주고 또 살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는 종목은 내가 분할 매수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사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가는 종목이니까. 만약에 오늘 뭐 한국 화장품이라고 봅시다. 올라가는 도중에 있잖아, 그죠? 그럼 이 종목을 이런 데서 분할 매수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내가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사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일 경우에는 한 번에 사서 손절가 설정하는 거고요. 그걸 가지고 분할 매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밑에서 빠질 때 있는, 그래서 하락 저점에 왔던 종목들, 만약에 지금 보면 만약에 원풍물산이라는 종목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주가가 하락 임계치에 와 있죠. 자, 그걸 판단하고 뭐라 그랬죠? 이게 꺾이는 지점이 뚫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빨간색 선이 상승으로 바뀌고 나서
주가가 그 상승으로 바뀐 지점을 살짝 깨고 내려온 이 지점부터는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더 사지겠죠? 그리고 치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목표한 물량을 다 채우면서 급등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자, 최근에 또 하나 볼게요. NHN이라는 종목 보겠습니다. 요것도 어떻습니까?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상승 바뀌어 있는 지점이죠. 이렇게입니다. 그럼 이 밑으로 떨어져 있는 지점은 어떻게 돼요? 이게 하락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 어디선가 저점이 찍혀지는데 그 저점을 우리가 명확하게 잡을 수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분할 매수에 들어가시는 거야. 빠지면 더 사고 3% 또는 5% 단위로서 샀는데 더 빠져 더 사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치고 올라가서 목표 수량 다 채워지면서 급등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돈을 버는 방법은요, 절대 시세를 추적하는 사람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죠. 꼭 이렇게 어떤 주식은 전략 싸움이고 매매를 어떻게 하느냐의 싸움이에요. 내가 뭔가 지금 계좌가 손실나고 있다는 소리는 뭐냐면 잘못된 매매 방법을 지금 쓰고 있는 거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한 번 잘못된 손실난 계좌가 그 버릇을 고치지 않는데 과연 그 계좌를 흑자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해드리는 강의 한번 잘 들어보시고요. 이거는 매매 자점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 습관을 길들이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매매 방식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많이 산 주식은 왜 떨어질까? 팩트 폭격이라는 그 주제로서 좀 방송을 해봤고요. 앞으로도 또 좋은 내용 많이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저에게 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꼭 구독을 하셔서 제가 올려드리는 강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절대 하루라도 놓치지 마시고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돈마리TV의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